네, 안녕하세요. DI 프로의 맥스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2024, 2025 성공적인 대학 입시 준비, 미국 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 5개 시리즈 중에 두 번째 파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앞으로 한 두 달 동안은 그, 애드미션 오피서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대학교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원서를 평가했을 때 주력해서 보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들, 그다음에 에세이 질문들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확인된 내용으로 바탕으로 그 아이들이 과연 잘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을 더 준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어떻게 보면은 튜토리얼 비슷하게 내용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아이들이 보다 더 좋은 그리고 더 정확한 미국 대학교 입시 준비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차원에서 그 한번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progression, when and how 이 단어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progression이라는, 우리가 미국 대학교 입시 준비를 할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를 원해요. What is my spike?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그 빙산의 일각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빙산의 일각만 보지 빙산 자체를 보진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포인트라는 차원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차원에서 대학교들은 아이들의 이력서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확인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이력서들에서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한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요구되는 이 progression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세 가지 예시를 볼 텐데요. 이 세 가지 예시를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이 무엇이 잘 돼 있고 무엇이 안 돼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아이는 11, 12학년 때 키보드 지니어스라고 해가지고 키보드, 컴퓨터 키보드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파운더고 프레지던트고 우리가 좋아하는 계속 뭐 만드는 걸 좋아하죠. 두 번째, 커뮤니티 서비스. 이 아이는 어느 정도는 안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 그 지적 수준을 가지고 아니면 스킬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 공식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봉사는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는 학업적인 측면, 내가 잘하는 그 공부와 관련된 봉사. 두 번째, 마이너리티에 대한 봉사. 그 다음에 공부 외적으로 내가 잘하는 그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나는 춤을 잘 춘다, 미술을 잘한다, 뭐 뭘 잘하든 간에 그 잘하는 그 탤런트 쉐어링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러한 면에서 첫 번째인 나의 전공과 관련돼서 봉사를 꾸준히 하고 있네요. 또 파운더 프레지던트입니다. 세 번째, 이 친구는 또 정비소에서 그 정비사 자격증을 따고 그 정비소에서 일을 했죠. 뭐 이렇게까지 좋아요, 지금까지. 전공 나오고 전공 봉사 나오고 그다음에 그와 유사한 또 메카닉 일도 하고 그다음에 리서치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또 그 인벤션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파운더하고 프레지던트를 했습니다. 이 아이의 지금 5가지 항목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것 같아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안 좋고 어떤 면에서 좋고 어떤 면에서 안 좋은지 한번 고민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과연 어디를 갔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3명 학생 다 GPA는 4.0에 4.0이고 SAT도 다 1550 이상은 다 받은 아이들입니다. 네.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력서에서는 무엇이 문제였고 결국 이 아이는 어디를 갔는지 한번 볼게요. 어, 이 아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정이 정말 없었어요. 과정. 모든 걸 봅시다. 우리는 fo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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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ident라는 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아이들 이력서에 내가 무슨 클럽 만들어야지, 뭐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이게 문제예요. 왜냐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을 파운더가 됐다라는 거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그 뒤에. 물론 순수한 의도로 내가 지금 다니는 학교에 유사한 클럽이 없기 때문에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파운더란 웬만한 고등학교에서는 웬만한 클럽은 다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학교 활동에 집중하지 않고, 즉 기존의 학교 활동에 집중하지 않고 무언가 새로운 것만을 하려는 아이들은 미국 대학교에서 그렇게 좋게 보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프레젠트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1, 2, 3, 4, 5 활동을 보면은 전형적인 모든 게 다 스템이에요. 너무 공학 쪽으로만 초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첫 번째는 대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프로그레션. 아이가 9학년을 가고 10학년을 가고 11학년이 되고 12학년 되면서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그 안에서의 공동체의 멤버가 되고 구성원이 되고 그 안에서 호기심을 기르고 그 안에서 활동을 확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대학교에서 보는데, 이 친구는 그게 전무해요. 오히려 이 친구한테는 아이들한테 많이 보이는 이 founder president, 그 다음에 모든 게 스템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하니까 이 친구는 모든 아이비리그 떨어졌습니다. 왜냐면은 프로그레션도 없고 그 따뜻함이 안 보여요. 좋은 그 뭐 MIT 칼텍은 못 갔지만 그래도 좋은 공대는 갔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이력서는 조지아텍 그 하고 미시건 요런 유형의 학교들, 카네기 멜론 가기에는 조금 그 실력이 부족했고, 그래서 조지아텍하고 미시건 정도 가는 아이의 수준인데, 왜냐면 점수가 좋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이 파운더 프레젠트만 있는다고 해서 대학교 입시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예시를 볼게요. 이 친구는 UC 데이비스 하이스쿨에서 리서치를 했네요. 12학년 때. 어시스턴트 프로페서 X. 그 다음에 12학년 때는 인턴십을 통해 가지고 또 페이드 서머 어시스턴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계 스카우트 협회에서 90, 11, 12 했는데 9, 10학년 때는 멤버였고 11학년 때는 스쿼드 리더였고 12학년 때는 미국 래프였네요. 4번 문화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릴리지어스 다이alogue 9, 10, 11, 12.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독교, 이슬람, 불교하고 힌두 요 네 종교들 간의 대화, 그 다음에 이 리더들과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종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종교와의 교차점, 화합에 대해서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90학년은 또 멤버고 세크터리 했고 그 다음에 또 지역 대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advocacy group, 또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멤버하고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아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의 이력서들을 봤을 때 무엇을 초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이력서의 가치가 바뀌고 그 이력서가 전달하는 이야기가 바뀌어요. 한번 봅시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았던 거는 활동 1, 2번의 연장성이에요. 그 관계성. 우리는 대부분 다 그냥 리서치 하나만 하고 끝내는데 이 친구는 11학년하고 12학년 때 2년 연속 같은 곳에서 리서치를 했어요. 서머 어시스턴트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연속적인 면에서 이런 인턴십도 2회 같은 곳에서 하면은 되게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사업적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일을 못하면은 내년에 또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죠. 아무리 우리가 페이브를 통해서 들어갔다고 한들 이러한 지속성, 연속성이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1번의 활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이러한 리서치, 페이드 서머 어시스턴트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내용으로 그 내용과 지식을 바탕으로 충분히 아이는
독립적인 리서치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연결고리도 지금 보여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분리된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뭐 리서치, 서머 캠프, 인턴십을 단절된 활동으로 보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단절된 게 아니고요. 서로 연관되어 있는 이런 진행 과정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1번하고 2번을 보면은 첫 번째 2번에서 이 인턴십에서 잘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 2년 연속 여름에 가서 일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2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12학년 때 가서는 그 UC 데이비스 대학교에서 그 교수님의 멘토십을 통해 가지고 독립적인 리서치를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3, 4, 5번 보면은 1번 아이와 다르게 이 아이는 되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프레지던트는 없어요. 파운더도 아니에요. 이 친구는 다양한 영역에서 멤버로 시작해가지고 그 조직 내에서의 성과와 헌신과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물론 이 친구도 파운딩 클럽이 그 파운더인 클럽은 두 개 정도 있었어요. 근데 priority wise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아이 같은 경우에는 priority가 내가 프레지던트다. 그 어떠한 유사 활동은 없이 내가 프레지던트고 파운더다. 하지만 이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1번하고 2번 아카데믹한 부분에서도 인턴십의 반복, 그 다음에 인턴십의 연장선으로서의 리서치 이야기 되죠. 3번, 4번, 5번 모두 다 9, 10학년 때는 멤버하고 11학년 때도 멤버를 했어도 됐어요. 아니면은 뭐 작은 단위의 리더라고 표기하기는 좀 이상하지만 회장이 아닌 다른 리더십 펑션을 하고 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순차적인 진행 과정이 보여가지고 대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레션 부분을 충분히 잘 뭐요 만족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친구는 스탠ford 갔습니다. 세 번째 이력서 볼게요. 첫 번째 워튼 캠프 갔네요. 그 다음에 로컬 스타트업 컴퍼니에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스템 로보틱스 클럽에 있었고, 스템 포 키즈 봉사에 있었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클럽. 네, 이제 우리가 3번은 여러분도 다 이제 알 거예요. 제가 뭘 강조하고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안 좋은지. 왜냐면은 지금 우리는 이 5개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원서를 바라보는, 그리고 원서상에 나타나 있는 아이를 이해하기 위한 시각을 보는 거거든요. 대학교에서는 과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아이의 이력서를 볼까? 그러면 이걸 봅시다. 우리가 뭐 워튼, 스타트업 이렇게 그 고유 명사만 본다면 화려하죠. 그리고 우리가 유형을 본다면은 그것도 좋아요. 뭐 공부 셋, 커뮤니티 둘.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거, 그 스템과 관련해 가지고 뭐 봉사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친구 또한 과정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 다음에 1번부터 4번까지가 또 너무 한 주제에 확 제한돼 있어요. 한 주제예요. 스타트업, 스템.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클럽이라고 했을 때 우리 대부분 다 알죠. 많은 아이들은 이 클럽을 통해 가지고 국제화 그다음에 뭐 다이버시티를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클럽 같은 경우에는 뭐 연간 활동 3, 4개 정도 하고 뭔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클럽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클럽을 밀고 나가려면은 그 안에 디테일을 우리가 엄청나게 잘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역시 이 친구는 그 워튼 썸머 캠프를 통해 가지고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가지고 스타트업 컴퍼니에서 인턴을 한 거. 요 연속성은 좋아요. 리서치 바탕으로 인턴으로 가는 거. 아까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턴을 바탕으로 해서 리서치 같이요. 그래서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상호 연관성만 있다면은 그리고 이 지속성만 충족이 된다면은 그 과정은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들은 뭐 한편으로는 보긴 좋지만 아직까지도 그 이 친구는 10, 11, 12, 9, 10, 11, 12 이러한 3년 이상의
시간을 고등학교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클럽들을 자기들이 다 만들고 캡틴을 했고 파운더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아이의 이제 멘탈리티나 이 아이의 성향이 보이죠. 솔직히 9학년이 어느 고등학교는 4년이고 9학년이 어떤 클럽의 장을 맡는다는 거는 조금 이상해요, 보기에.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뭐 아무리 뭐 나이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 9학년이 어느 클럽의 장이 된다? 저는 이 부분은 매우 어색해요. 왜냐면은 이 부분을 과연 진짜 원해서 한 건지 아니면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지속적인 헌신과 지속적인 과정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의 원서를 평가했을 때 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아이가 활동들을 진실되게 하는지 아니면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건지 그 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그레션이고 이러한 프로그레션은 대학교 에세이 질문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대로 거기서 반영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래서 질문 자체는 왜 다 이렇게 파운더가 되고 싶나요? 왜 캡틴을 하고 싶은지 한번 본인한테 진실되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파운더가 되고 싶은지, 왜 기존에 있는 활동에 그냥 멤버로 참여하지 않고 굳이 내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본인의 순수한 의도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답이 나오겠죠? 그 똑같은 답을 admission committee도 하고 있을 겁니다. 결과 중심이잖아요. 원서상 내가 포지션이 있어야 되고 원서상 내가 남들과 차별되게 우리 동양적인 마인드에서 남들과 차별되는 거는 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대학교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성숙이에요. 그 다음에 성장이에요. 성장. 성장.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4, 15, 16, 17. 이 나이 때 이것을 보는 고등학생이나 이것을 보는 학부모님들 다 우리는 14, 15, 16, 17을 겪어봤어요. 이때 우리는 성장하죠. 육체적으로도 성장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지적으로도 성장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책임감을 갖게 되는 젊은 리더로서의 또 성장하게 됩니다. 대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친구는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이 친구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친구는 어떠한 이야기로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러한 과정이 궁금한 거예요, 과정. 근데 왜 우리는 이 부분은 무시하고 순수하게 결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노력과 시간 투자 대비 결과가 좋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과정과 확장입니다. 성장이라는 큰 theme 아래 과정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성장한다는 거는 확장이라는 개념을 포함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통해서 과연 나는 나오고 있는지 그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확장이라는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우리 이력서 1과 3처럼 아카데믹한 부분에서 자신이 있으면은 그 아카데믹한 내용을 더 잘하기 위해 확장하는 것도 포함돼요. 수업을 더 듣든지, 다양한 기회를 삼든지, 대회를 나가든지, 아니면은 서머에 여름에 일을 하든지, 글을 쓰든지 이러한 확장도 하나의 성장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확장은 뭐냐면은 공부만 자신이 있다고 해서 공부만 하면 안 돼요. 이 확장이란 거는 공부 외적으로의 확장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두 번째 아이, 공부도 있지만 문화도 있고 종교도 있고 봉사도 있고 애드vocacy도 있고 이러한 나의 컴포트 존, 공부 외적인 내용에서의 확장도 이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장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단순히
한 우물만 파는 게 아니라 한 우물이 있다면은 내가 자신이 없는 아니면 그 내용과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제가 항상 밸런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확장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럼 볼게요. What should we be looking for?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들은 조금 더 근거 있게 그럼 과연 대학교들은 어떠한 발표를 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문구를 사용하면서 이러한 행동 중심, 이러한 그 참여 중심, 이러한 성장 중심의 아이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접근할게요. 하나는 학업적인 부분에서의 확장은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그 커뮤니티 리더십의 확장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확장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통해서 접근을 하면은 보다 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에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한번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Stanford community is deeply curious and driven to learn in and out of the classroom. Reflect on an idea or experience that makes you genuinely excited about learning. 이게 스탠포드의 전공 에세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driven to learn. 잘 보세요. 우리는 학업과 관련해서는 결과만 봐요. 결과. 내가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근데 이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호기심과 배움. 그다음에 어디서 교실 안 in and out of the classroom. 그래서 행동 중심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확장 중심이고 과정 중심이에요. 왜냐면은 배움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지식을 확장시키고 그다음에 수업뿐만이 아니라 교실뿐만이 아니라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교 외쪽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알아가고 있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의 끝에서 그리고 지금 와 있는 현 상태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너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요즘 고민하고 있니가 에세이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내 전공 뭐지? 내 결과가 뭐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결과는 이력서에 나와 있어요. 어워드 부분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끝에 가서는 excited about learning. 배움의 즐거움. 우리가 수상 경력만 계속 맨날 그냥 대회만 나간다고 합시다. 과연 이 아이의 이력서에서는 이 아이의 이야기에서는 대학교에서 원하는 이 배움의 즐거움이 보이나요? 여러분들의 아이의 이력서를 잘 보세요. 아이들이 아카데믹 아까도 제가 그 프로그레션이라는 거는 그다음에 expansion이라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한 운문을 파는 것과 그다음에 그 운문을 팔 때 있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아카데믹만 파지 말고 다양한 활동을 파라고. 이거는 이제 아카데믹한 부분이고 이 안에서 보면은 스탠포드의 에세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풀어야 될 질문이에요. 근데 수상 경력만 주구장창했다. 그리고 리서치 한 번 했다. 인턴 한 번 했다. 이 대답 못 해요. 왜냐면은 curious and driven to learn 배움의 즐거움. 그다음에 배움에 대한 excitement. 그리고 이 배움에 대한 기회를 얼마나 다양하게 썼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유형의 배움을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너는 어떠한 아이디어에 단수예요. 아이디어에 너는 지금 현실 지적 호기심을 갖고 있니? 이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제 브라운이죠. Brown Open Curriculum allows students to explore broadly while also diving deeply into their academic pursuits. 잘 보세요. 여기서도. Tell us about an academic interest that excites you.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아요. 내용이. 첫 번째, broadly and deeply.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expansion이라는 단어를 했을 때 학업적인 거는 한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팔 때 다양한 유형을 하자 그랬잖아요. 한 우물을 판다. deeply. 한 주제에 대해서 배는 거. 그 다이빙 딥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교육 기회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교육 기회. broadly, deeply and broadly 똑같은 말이잖아요. 스탠포드랑.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 tell us about any academic interest, subject가 아니에요. 또 관심사예요. topic that excites you. 우리가 브라운하고 스탠포드를 보면은 언어는 달라요. 물어보는 사용했던 언어는 다르지만 물어보는 내용은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첫 번 뭐냐면은 두 가지죠. 하나, 한 주제를 찾기 위해 너는 어떤 길을 걸어왔니?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길은 깊게도 파지만 그 안에서 실험 정신으로 다양한 기회를 누리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는 너가 단순히 결과 중심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excitement. 우리가 스탠포드에서 보면은 excited라는 나왔고 브라운에서는 excite you라고 끝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what are universities looking for?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답이 나왔잖아요. 깊게도 들어가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화시키고. 근데 저는 이 단어를 보고 싶어요. excitement. 여러분들, I am excited. 이 단어의 뜻이 뭔가요? 이거는 여기 듣는 학부모들도 중학교 1학년 단어예요.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중학교도 아니겠다. 국민학교 단어예요. 초등학교. 이 단어의 뜻이 뭔가요? 이 단어가 결국 스탠포드에도 있었고 모든 대학교에서 이 단어를 써요. excite. 이 단어의 뜻이 뭘까요? 왜 표현은 다 다르지만 in and outside the classroom, broadly, deeply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표현 끝에 가서는 다 excited about learning. excitement. 이게 뭘 다 사전적 의미는 enthusiastic, 열정을 갖고 있는 것과 아니면은 eager to,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아니면은 무엇을 어원을 본다면 무엇을 하는이에요. 다 행동과 관련된 겁니다. If you're excited, 정신적으로 excited 된 거는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excited라는 단어로 쓴 건 뭐냐면 어원이든지 사전적 의미든 간에 행동으로 연결돼 있는, 즉 배움의 과정으로 연결돼 있는 단어입니다. 이 부분은 대학교에서는 에세이 질문을 통해서도 나오고 공지하는 데서도 나오고 발표문에서도 나오는데 왜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무시해요?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길래 왜 이 과정을 무시하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수상 영역 하나의 대회. 하지만 끝에 가서 대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이 아이의 열정적인 관심이고 과정이고 확장이고 실험 정신이고 배움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정이라는 내용의 특히 그 학업적인 부분에서의 과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citement를 하기 위해서는 배움의 이게 여기서는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력서에 나와야 되는 흔적들입니다. 먼저 배움이 있어야 되겠죠. 수업 많이 드세요. 수업 많이 수강하세요. 두 번째, 교내 활동하세요. 세 번째, 교회 활동하세요. 네 번째, 여름에도 활동하세요. 다섯 번째, 비로소 결과를 내세요. 대학교에서 이 과정을 볼 때 1, 2, 3, 4 활동의 연결고리, 그 다음에 상호 관계를 보고 비로소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온다면은 의미가 갖는 거지. 1, 2, 3, 4는 다 무시하고 비싼 과외돈 주고 제3자를 사가지고 수상 경력을 사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progression. 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progression은 뭐냐면은 커뮤니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MIT예요. 다 이제 리더십이죠. 리더십. 우리가 리더십 봤을 때는 그 어느 학교도 너는 어떤 리더십 위치를 갖고 있니? 이 질문은 없어요. 모든 학교의 질문은 뭐냐면은 협동하고 collaboration. 그 다음에 contribution. 기여예요. 기여. All contribute to your community. together예요. together. 너 혼자 기여한 게 아니라 남들과 협동을 통해 가지고 같이 일을 해 가지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어떻게 기여를 했니? 이게 MIT였고 그다음에 스탠퍼드 봅시다. 여기서도 뭐예요? A distinctive contribution.
해봅시다. 이 뒤에도 MIT 같은 경우도 one way 하나 단수였죠. 스탠포드도 a distinctive contribution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도 an aspect contribute to 단수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끝에 가서는 기여도 에세이로 끝나는 거거든요. 다 너는 우리 학교에 어떻게 기여할래? 근데 이 기여라는 게 내가 이 과정을 프로그레스라고 보는 게 뭐냐면요. 이 에세이를 답하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내가 과거에 많은 기여를 했어요. 내가 우리 학교에, 고등학교에. 그중에서 한 가지 기여가 내가 좀 자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너네 대학교에서 기여하겠다.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내가 학교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그 참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협력하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데 그 중에서 하나에 나는 가장 의미를 둔다. 왜냐면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너네 학교에 어떻게 기여할 거고 기여함을 인해 가지고 너네 공동체는 어떠한 베네핏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의 일렬의 이야기거든요. 좀 간단하게 한다면 세 가지 파트로 다시 좀 줄여볼게요. 첫 번째,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여러 개들 중에서 나한테 의미 있는 기여 하나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왜 어떻게 대학교에 기여할 것이냐. 일련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과정은 필요 없어요. 과정 다 필요 없어. 그냥 한 개의 스파이크 될 만한 하나의 결과 중심적인 활동을 딱 골라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너네 학교 가서 하겠다.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아까도 특히 이 기여도라는 거는 대학교에서 그걸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진실되게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인지 아니면은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무언가 하나를 만들어 놓은 아이인지.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 일련의 반복되는 과정 등을 통해 가지고 시간 투자를 통해 가지고 진실성과 인위성이 확정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시간을 투자하고 일주일에 5시간, 6시간, 10시간을 투자하면서 결과는 안 나오지만 남들과 협동해서 자신을 희생해 가지고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를 더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아이인지 아니면은 시간의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공부 중심으로 하고 활동은 그냥 우리 결과 중심으로 하자 해가지고 한두 개 만드는 아이인지 어느 쪽이에요? 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주로 어떤 모양이 보이냐면은 founder, president, captain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하나 뭘 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포지션이 해야 되는 일방적인 것밖에 안 하는데 만약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여러분들의 입시는 절대 좋지 않을 겁니다. 지금 말했던 이 프로그레스적인 부분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결국 lived experience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는 여러분의 반복된 협력된 남들과의 경험 속에서 이 아이는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나를 잘 나타내는 기여도는 뭔지 그리고 그 여러 개 중에서 하나 무엇을 우리 학교에 갖고 올 건지 이러한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흐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간 헌신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과정이니까. 그 다음에 과거에 기여도가 있어야 되겠죠. 기여를 했으니까 이게 인과관계예요. 과거에 기여했다. 그러므로 미래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 논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기여를 해야 돼요. 실패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뭐 딴 걸 해요. 근데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걸 뭔가 기여하겠대요. 근데 no. 과거에 했던 기여도의 연장선이어야 돼요. 유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했기 때문에 미래에서도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컨트리뷰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또 노출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한 배움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기여를 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호 중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나타내는 그 기호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이를 가지고 I have done, so I will do. 내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네 학교 가서도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과정이라는 게 다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그 학업적인 측면과 컨트리뷰션, 리더십적인 측면만 봤는데, 오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과정의 중요성을 꼭 인지하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은, 그래서 이 질문 좋은 거다. What next? 우리가 계단을 오르듯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대학교에서 걸어가는 거는 나의 풋프린트를 보고 싶은 거예요. 너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왔니? 학업적으로 어떤 길을 걸어왔니? 리더로서의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왔니? 다양성을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왔니? 취미적인 측면에서 너의 티네이지 라이프를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왔니? 지금 우리가 봤던 모든 질문들은 이 어떤 길을 걸어왔니? 이 과정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요새는 많은 정보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과거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그 현장에서 기여했다면은 되게 만족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멀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리고 제가 충분히 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질문들과 근거들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 단어들을 보면은 대학교는 적어도 공부와 관련해서, 리더십과 관련해서 오늘 두 개밖에 안 하니까 적어도 이 두 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의 과정을 보고 있어요. 그 하나의 결과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그 아이들과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그 과정, 그 성숙, 성장, 확장의 그런 고등학교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달까지는 이 5개 튜토리얼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는 우리도 배움이잖아요. 여기도 우리도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 5개 주제를 할 텐데, 오늘은 두 번째 주제였던 그 프로그레션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눴고,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저희 DI 프랩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질문들에 대해서 그 같이 생각해보고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짜면은 분명히 아이도 성장할 거고 아이도 성숙할 거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